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남상훈 교수. 진실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수만큼 많다. 오래전 미국의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하나인 벤더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버드 대학교 MBA 출신인 웨리 커닝햄이 사장의 비서로 채용되었다. 당시 그녀는 20대 후반이었다. 사장인 윌리엄 헤이지와 그녀는 사장과 비서 사이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회사 일도 함께 출장도 자주 다녔다. 그런데 커닝햄이 입사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녀는 홍보 담당 부서장으로 승진을 했다. 상당히 파격적인 초고속 승진이었다. 이로써 커닝햄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몇 달 후 커닝햄은 다시 한번 승진했다. 이번에는 전략 담당 부서장이었다. 이는 부서장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로 사장 다음가는 2인자의 자리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회사 안에는 커닝햄의 초고속 승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특히 어느 부서장은 커닝햄이 자신을 제치고 먼저 승진하자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전리가 없을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봐서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말로 스캔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추측일 뿐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다. 일부 사람들 눈에는 커닝햄의 승진이 사장 에이지와의 스캔들 득이라고 얘기를 만도 했으니 커닝햄과 에이지에 대한 반발도 예견된 일이었다. 정반대 시각도 있었다. 커닝햄의 승진은 본인 능력 덕분이라는 것이다. 비서로서 사장 가까이서 일을 하니 사장 눈에는 탁월한 능력이 더 잘 띄었을 것이고 사장은 그녀의 능력에 걸맞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약에 커닝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를 하면서 여자의 고속 승진에 대한 남자들의 편견을 질타했다. 이 문제로 회사의 내부 갈등이 너무 커지자 결국 이사회가 개입했다. 이사들은 커닝햄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커닝햄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그녀는 결국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벤딕스를 떠났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 역시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의 하나인 캐나다 회사 시그램에서 커닝햄을 전략 담당 부서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이로써 커닝햄의 능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벤딕스 사장 에이지의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고 그는 부인과 이혼하고 난 후 메리 커닝햄과 결혼을 했다. 기속성의 오류. 다소 극적이고 예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전제되는 과정을 분석해보면 사람들은 하버드 MBA 출신의 젊은 여성의 초고속 승진이라는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특정 결과를 두고 수많은 원인 중에서 특정 원인을 결과에 귀속시켜서 믿는 행동을 기인이라고 한다. 애트리뷰션. 어떤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이 바로 기속성이다. 커닝햄의 파격적인 승진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원인을 그녀의 내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그녀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성과의 원인을 그 사람의 내적 요인에서 찾는 것을 내적 기속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사장과의 스캔들로 본 사람들은 커닝햄이 승진한 이유가 그녀의 외부에 있다고 보았다. 즉 그녀를 편애하는 사장 덕분에 승진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를 외적인 기속성이라고 말한다. 기속성은 인간관계를 찾는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과정은 과학적 분석과 정반대이다. 과학은 원인을 통제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인 반면에 귀속성은 결과를 보고 거꾸로 원인을 추론한다.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과학적인 분석은 미래지향적이고 귀속성은 과거지향적이다.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A가 B가 되는지 증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A와 B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믿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귀속성은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는 B는 A에서 비롯된 그런 주관적인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귀속성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판단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오류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오류를 꼽는다고 꼭 뭐라고 한다면 자기중심 편향과 근본적인 귀인 오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연관이 있고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구별짓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자기중심의 편향은 내 성과의 결과에 따라 비일관적인 기납을 하는 오류이며 근본적인 귀인 오류는 성과가 아니라 똑같은 행동의 주체가 나인지 상대방인지에 따라서 비일관적인 기납을 하는 오류로 구분이 된다. 자기중심 편향.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덕이라고 여기고 실패하면 남이나 환경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양에서 많이 나타난다. 다만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런 편견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중심 편향의 반대 개념인 겸손 편향이라고 표현한다. 근본적인 귀인 오류. 똑같은 행동도 남이 하면 그 사람의 내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서 내가 하면 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경향을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즉 직원이 지각을 하면 준비성이 모자란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하면서도 자신이 지각을 하면 날씨와 교통체증 같은 외부적인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똑같은 결과에 대해 내가 했느냐 남이 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귀속성의 오류로 본다. 이 오류는 종종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두 사람이 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서 서로 욕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욕을 하는 상대방을 보고는 얼마나 성격이 나쁘고 몰성시가면 감히 나에게 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욕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기 힘들었으면 내가 욕을 했겠느냐라고 한다. 똑같이 욕을 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 사람의 인격의 성질 탓이요 자신이 욕을 한 것은 순전히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모순적인 행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오류이다. 나는 내가 보는 나가 아닌 남들이 보는 나 자신이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인지하는 현실이 진실이고 또 절대적이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고 행동한다. 부하 직원, 동료, 상사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직무와 회사가 내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인식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변수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식이 인간관계에 던져지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시사점은 직장생활과 관련한 것이다. 회사에서 나는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승진, 연봉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나의 연봉과 승진을 결정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보고 판단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갈등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런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원만한 조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한편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은 나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행동을 인상관리라고 부른다. 임프레션 매니지먼트. 인상관리의 구체적인 예로는 부하 직원이 자신의 상사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아부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상사와 자신의 비슷한 점들을 강조하거나 일부러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거나 상사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인 아첨을 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아부 전략이 직장에서 커리어 성공에 도움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인상관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물론 지나칠 경우 상사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겨져서 동료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 생활을 현명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성관리는 필수적이다. 조화리의 창으로 갈등을 줄이기. 두 번째 시사점은 바로 인식의 오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줄일 수는 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보는 세상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눈에 비친 세상이 맞고 다른 사람이 나와는 다르게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인식의 오류는 줄일 수 없다. 나의 인식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오류를 줄이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남자의 입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은 상사의 입장에서 현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해결될 것이다. 영어 표현 중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 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려면 먼저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조화리의 창을 들 수 있다. 자신에 관해서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그리고 상대방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부분은 열린 창,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숨겨진 창,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아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창, 그리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 위지의 창, 즉 오직 신만이 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창과 숨겨진 창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분이 크면 클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조하리의 창. 관건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창과 숨겨진 창을 줄이고 열린 창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보이지 않는 창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가진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면 된다. 이를 피드백이라고 한다. 숨겨진 창을 줄이는 방법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주면 된다. 이를 들어내기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소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인식의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하다. 세 번째 시사점은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메리 커닝햄의 초고속 승진과 관련해서 회사 안에서 의견이 둘로 갈렸던 사례는 인식의 상대성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자신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발생한다. 창이다.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 문제는 자신의 인식이 절대적이라고 믿을 때 발생한다. 문제는 자신의 인식이 절대적이라고 믿을 때에 발생한다. 이때 자신의 인식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갖는다면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 중에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사실 조직 내의 현실뿐 아니라 일상의 현실도 상대적이다. 철학자 중에는 우리의 현실 감각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이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혹은 나비가 사람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장자의 호접지몽 이야기는 현실성의 상대방을 아주 명쾌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 시사점은 인식은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 패치 애덤스에서 루디를 도왔던 패치는 자신이 보는 현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루디의 입장에서 상황을 인식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인식을 내가 고치려는 것은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나의 인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디즈니랜드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과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이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직원들이 입는 옷을 무대 의상, 직원을 배우, 쉬는 시간을 마치고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을 무대 위로 오른다라고 하면서 그들만이 특별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디즈니랜드를 거대한 무대로 인식하게 하고 직원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맞게 공연하는 배우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일을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사가 직원이 회사를 인식하는 틀을 깨려는 무정의 노력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성과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효율의 경영 방식이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위기를 위협으로 볼 것인지 기회로 볼 것인지는 결국 보는 사람의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위기를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진다. 그리고 달라진 반응은 운명도 가른다. 존경받는 위인들 중에는 신체적인 불구를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아 끝내 목표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인 현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내야 할 것이라고 관점을 바꾼 사람들이다. 이처럼 인식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바꾸고 성과의 방향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차이이다.